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조기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상군을 결집하며 압박도 병행하는 가운데 하늘의 눈으로 불리는 미군의 조기 경보 통제기 E3 센트리는 이란의 공습으로 파괴됐습니다. 중동 사태 긴장이 고조되며 원달러 환율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야간 거래에서 한때 1,520원을 넘어섰습니다. 달러 강세가 계속되며 일본 엔화 환율 역시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인 160엔을 돌파했습니다. 국세청이 임대 수입을 숨기거나 경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탈루액은 총 2,800억 원으로 조사 대상 가운데는 아파트 200여 채를 보유한 개인도 포함됐습니다. 그룹 BTS의 정규 5집 아리랑이 발매 열흘 만에 미국 빌보드 앨범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통상 7번째 정상 기록으로 앞서 영국 오피셜 앨범 순위 톱백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BTS는 양대 차트를 모두 휩쓸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월요일 KBS 7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조기에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헤즈볼라를 공격하며 레바논에서만 5,000명 가까운 사상자를 낸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작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에서 주말을 보내고 워싱턴으로 복귀하며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이란이 일종의 감사 표시로 대형 유조선 20척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했다고 했습니다. So we've had very good negotiations today with Iran, getting a lot of the things that they should have given us a long time ago. We'll see how it works out. 그러나 미국은 협상과 함께 최대 7,000명 규모의 지상군을 이란 인근에 집결하며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군이 지상에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불태울 작정이라며 결사항전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 남부를 타격 중인 이스라엘은 지상작전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בלבנון הנחיתי עכשיו להרחיב עוד יותר את רצועת הביטחון הקיימת כדי לסכל סופית את איום הפלישה וכדי להרחיק מגבולנו את ירי טילי הנ"ט. 앞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레바논 남부를 침공해왔습니다. 이스라엘 공격이 시작된 지난 2일 이후 레바논에서는 약 1,200명이 숨지고 3,4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19명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확대될 경우 피난길에 오른 레바논 시민 수십만 명은 무기한 난민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하늘의 눈으로 불리는 미군의 조기 경보 통제기가 이란 공습으로 파괴됐습니다. 해당 기종이 전투에서 손실된 첫 사례인데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같은 공격 배후에 위성 사진을 제공한 러시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다희의 기자입니다. 제트기 꼬리 부분이 완전히 절단된 채 파손됐습니다. 더 이상 비행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란의 공습으로 파괴된 미군의 주요 전략자산 E3 센트리 조기경보 통제기라며 소셜미디어 등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미군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를 미사일과 무인기로 공습했습니다. 미군 10여 명이 다치고 공중급유기 최소 2대가 파손됐고 E3 센트리도 파괴됐습니다. 이른바 하늘의 눈으로 불리는 이 기종은 먼 거리의 위협을 탐지하고 다른 항공기 지휘에 사용되는 3억 달러짜리 대형 전략자산입니다. 이번이 전투에서 손실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미군은 같은 기종을 60여 대 운용 중이라 대체가 가능하긴 하지만 손실에 따른 비용은 막대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이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기지에 위성 사진을 줬다는 겁니다. Do they help Iranians? Of course. How many percent? 100%. Yes.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유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의 위성들은 지난 20일, 23일, 25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프린스 술탄 미 공군기지를 촬영했습니다. 이후 27일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는 게 우크라이나 측 설명입니다. If they make images the second time, it's like simulation. The third time,
It means that 1-2 days they will attack. They'll strike. Yeah. 다만 러시아는 이란과 군사협력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군 관련 정보 제공은 부인해왔습니다. KBS 뉴스 황다입니다. 이란 사태 긴장이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장중한 때 1,520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원 80전 오른 1,515원 70전으로 주간 거래를 마친 뒤 야간 거래에서 상승폭이 확대돼 한때 1,521원 10전까지 올랐습니다. 환율이 장중 1,520원을 넘어선 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코스피도 외국인 팔자세 전 거래일보다 161.57포인트, 2.97% 내린 5,277.3에 장을 마치며 지난 26일 이후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중동 사태 이후 가속화하고 있는 달러 강세는 일본의 소비자 물가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엔달러 환율도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외환 당국이 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도쿄 황진우 특파원입니다. 일본의 한 슈퍼마켓입니다. 최근 도매업자로부터 쿠킹 포일 도매 가격이 10% 안팎 인상될 거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포일의 원료인 알루미늄 가격이 국제 유가와 함께 올랐기 때문입니다. 次から上がるよっていう10円から20円やっぱ原価が上がった分は乗せ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かなって 이처럼 원가 상승으로 인해 생필품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현상까지 일본 정부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이틀 전부터 160엔을 웃돌면서 1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소비재 등을 수입할 때 더 많은 엔화를 지불해야 한 만큼 장기적으로는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食料品ですとか日用品、あとは電気ガス代、今年の春以降から今年の後半にかけてじわじわと価格上昇の影響が波及していく、そういう展開が予想されます。 물가 안정을 약속하고 출범했던 다카이치 내각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일본 외환 당국은 시장 개입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この状況が続けばそろそろ断固たる措置も必要になる考えております。 다만 세계 주요국 통화 중에 엔화 가치만 떨어진 건 아니어서 실제로 일본 당국이 시장 개입에 나서기엔 부담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유는 물론 플라스틱 원료 수급도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원유 없이 미생물을 활용해 만드는 대체 플라스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석유화학 제품 대신 대체 플라스틱 주문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전동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분해에 200년 이상 걸려 해양생물의 숙적이라는 플라스틱 빨대. 미생물이 만든 대체 플라스틱 빨대는 어항에 담그자 5주 만에 형태를 잃고 분해됩니다. 이 플라스틱 빨대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대형 발효조에서 포도당을 먹이로 미생물 발효 작업이 한창입니다. 미생물의 당분 등을 먹이로 먹이면 미생물이 내부의 PHA 알갱이를 축적하는데 이게 플라스틱 원료가 되는 겁니다. 미생물에서 뽑아낸 고분자 덩어리입니다. 이걸 가공하면 우리가 아는 대체 플라스틱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체 플라스틱 생산량은 세계 3위 규모로 종이컵 코팅제와 플라스틱 용기 원료를 대체해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 공급 이슈 때문에 저희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한 요구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범용 플라스틱보다 강도가 강한 차세대 고성능 대체 플라스틱 연구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생물의 유전자를 조작해 에스터 아마이드 복합체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의료용까지 대체할 수 있지만 일반 플라스틱의 3배에 달하는 생산 원가는 걸림돌입니다. 이것이 우리 후손들도 계속 필요하죠. 그때 석유가 없어서 못 만드냐, 바이오 기반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유가 상승에 의한 단기적인 대안을 넘어서 대표적인 고탄소 배출 산업인 플라스틱 산업을 친환경으로 재편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동은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재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충분하다며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일반 봉투 허용 등의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SNS를 통해 지방정부의 절반 이상이 6개월치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공급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봉투 가격은 조례로 정해져 있어 공장에서 임의로 값을 올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으로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일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임대 수입을 숨기거나 경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다주택 임대 사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개인 10명과 법인 5곳이 조사 대상인데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 3,000채가 넘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등의 아파트 19채를 보유한 주택 임대업자 A씨. 임차인들에게 받은 거액의 전세 보증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수억 원의 이자를 받았지만 관련 소득 신고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족들의 해외여행 경비와 명품 구입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아파트 200여 채를 보유한 또 다른 임대업자는 수억 원의 월세 임대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 수십억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의 비용으로 부당 신고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임대 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다주택 임대사업자 개인 10명과 법인 5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사업자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는 아파트 247채를 보유한 개인과 764채를 보유한 법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가진 아파트를 모두 합치면 3,141채로 공시가격만 9,500억 원을 넘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탈루한 세금이 2,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자금의 출처와 흐름까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쌍방울 사건 수사검사의 녹취가 정치권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녹취록을 공개하며 조작이라는 의심이 진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짜깁기 녹취록으로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한다면서 전체 녹취를 공개하라고 맞섰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씨가 주범이 되고라는 쌍방울 사건 검사의 녹취. 민주당은 조작 기소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검찰의 조작 시나리오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의 생생한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의심하고 비판했던 것이 맞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검사가 다시는 존재하지 못하도록 퇴출해야 한다면서 국정조사를 강조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변호인이 먼저 거래를 시도한 거란 반박에는 형량거래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법 어디에 검사가 피의자와 형량을 거래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짜깁기 녹취록으로 진실 조작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검사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잘라 진술을 압박한 정황이라고 민주당이 선동하고 있다며 전체 녹취를 공개, 변호인 요구도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조작되지 않은 전체 녹취를 공개해서 박상용 검사의 발언에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3년 전 통화를 왜 지금 공개하느냐며 민주당 후보로 청주시장에 출마하려는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의 정치 공작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서민석 변호사가 민주당 공천장을 받기 위해서 민주당에 갖다 바친 이 녹취록은 한마디로 공천 뇌물입니다. 녹취록은 내일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 회의에서도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한편 여야가 중동 사태에 대응할 추가 경정 예산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처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 2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3일과 6일 대정부 질문을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증감액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 후 국회는 대정부 질문을 한 차례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별 순회 타운홀 미팅 주민회의 마지막 순서로 제주 도민들을 만났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문제를 언급하며 재생 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고 자연 자원이 풍부한 제주가 가장 빠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1박 2일 제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 오늘은 지역 주민들과 만나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화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저도 이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사실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필수라며 풍력 등 잠재력이 큰 제주가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렌터카를 100%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정책 등을 과감하고 빠르게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면은 미래가 매우 위험하죠. 자체 생산되는 것도 아닌데 수입조차 지금 저 모양이 되고 있으니까요. 기업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선 주소만 옮겨 혜택을 보고 기여는 하지 않는 꼼수 문제가 지적됐고, 단순히 주소 이전만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인재를 채용하거나 실질적인 지역 기여에 연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당부했습니다. 저도 떠오르는 기업이 하나 있긴 한데 형식만 취하고 혜택만 보고 실제로는 안 하고 이게 그 사기지. 제주 해저터널과 관련해선 찬반 의견을 물었는데 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제주를 제주답게 하는 것 같다며 반대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12번째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을 마친 이 대통령은 앞으로 국정 현안별로 국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철도 차량 제작업체인 다원시스의 납품 지원으로 안전 문제가 불거지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도 높게 비판했었죠. 이런 공공조달 사업에서의 납품 지원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입찰 평가 기준을 대폭 손질했습니다. 이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ITX 열차 납품을 2, 3년씩 미루고 서울 지하철을 기한 안에 한 칸도 교체하지 못한 다원시스. 8천억 원 넘는 선금을 어디에 썼는지도 불투명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납품 지연에 따른 차량 노후화로 안전 문제마저 불거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제작은 안 하고 발주받은 그 선급금 가지고 딴 거 열심히. 공공조달 사업에서 납품 지연이 잇따른 건 상대적으로 약했던 제재 탓입니다. 다음 입찰 때 감점을 줬지만 소송을 걸면 입찰 평가에 감점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입찰 평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납품 지연 등 계약 미이행에 따른 감점을 최대 3점에서 5점으로 늘리고 소송 중인 사업 관련 감점도 평가에 반영합니다. 첫 물량 납품 때까지 선금은 30%로 제한하고 선금을 쓰려면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뀐 기준은 올해 들어가는 서울 지하철 6, 7호선 전동차 교체 사업부터 적용합니다. 공정 과정을 지키지 않을 때는 다시 해지하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일단 사업을 따고 보자는 식의 현행 최저가 입찰 방식도 차제에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차량 교체가 지연되며 들어간 정비 비용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그룹 BTS가 다시 한번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아티스트가 경쟁하는 미국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통산 7번째 1위 기록입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보랏빛 광화문 공연으로 전 세계를 뒤흔들며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화려하게 돌아온 그룹 BTS. 복귀하자마자 글로벌 귀환을 신고했습니다. BTS의 정규 5집 아리랑이 빌보드의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앨범 발매 열흘 만입니다. 빌보드 200은 실물 음반 등 앨범 판매량과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를 합쳐 순위를 매깁니다. BTS의 아리랑은 이번 차트 집계 기간 64만 1000장의 앨범 유닛을 기록해 2014년 집계 방식이 바뀐 이래 역대 그룹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테일러 스위프트 이후에 브루노 마스, 해리 스타일스 등 수많은 글로벌 스타들이 컴백했지만 약 5개월간 이 수치를 넘어선 앨범은 없었습니다. 이로써 BTS는 이 차트에서만 통산 7번째 정상의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지난 2018년 러브 유얼셀프 전 티어로 K-팝 사상 최초 빌보드 200을 석권한 데 이어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 등 2022년까지 앨범 6장 모두를 이 차트 1위에 올려놓은 바 있습니다.
앞서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탑100에서도 정상에 오른 아리랑은 미국과 영국, 세계 양대 차트를 모두 휩쓸었습니다. 한편 타이틀곡 스윙은 내일 오전 발표될 미국 빌보드의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 정상에도 도전합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처우 이제는 많이 바뀌었을 것 같지만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는커녕 급여도 받지 못한 채 욕설을 들으며 일해야 하는 상황, 심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취업 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충북의 한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미얀마 청년 28살 A씨. 밤 10시가 넘어서도 수시로 업무 지시가 떨어졌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면 어김없이 폭언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니네들을 월급 주고 하는 사장이야, 사장. 내내 하지 마. 똑바로 말을 해. 내내 뭐라는 얘기야? 하루 3끼를 보장하겠다던 약속과 달리 동료들과 함께 먹었던 식사는 1인당 0.5인분 정도였고 저녁은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9번 먹어왔는데 5번 정도만 나왔대요. 밥이 없어도 반찬이 조금만 있어. 제가 먹으면 다음 사람 때문에 반찬이 없어요.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노동조합을 찾은 외국인 노동자들. 업체 측은 집요하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사회주의라는 거 알죠? 원래 그 습성이에요.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사회에다라고 하는 거는 당신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한마디로 한국말로 X들이야. X라는 거예요. 탈퇴 서류를 내밀며 서명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안 한다는 거야. 왜 말을 안 들어? 문제가 안 생겨? 내가 책임진다고. 책임자? 그래. 나를 못 믿어. 노조 측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노동 행위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철회하는 동의서를 진구받고 동의서 서명을 강요하는 것은 집회 개입 부당 노동 행위입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업체 측은 사과와 처우 개선을 약속하면서도 노조 탈퇴를 강요한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심세아입니다. 이번 중동 사태에서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낸 무기는 바로 드론입니다. 세계 최고의 드론 생산국인 중국이 수도 베이징에서 드론 비행을 전면 금지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베이징에서 이승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이 그간 대회에 과시해온 무인 전력, 그 중심에 드론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국이 갑자기 강력한 드론 금지 조처를 내놨습니다. 우선 수도 베이징 내에서는 개인의 드론 비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드론 자체는 물론 부품 판매도 금지되고 외부에서 베이징 시내로 드론을 반입해서도 안 됩니다. 3대 이상의 드론이나 10개 이상의 핵심 부품을 한 곳에 둘 경우 저장시설로 간주돼 처벌됩니다. 사실상 드론 운행과 보관, 운송을 모두 금지하는 이번 조처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업계와 이용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 드론 제조사 DJI 한 곳이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데다 남부 대도시 선전 등에서 드론을 배달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저공 경제를 추진해왔기 때문입니다. 北京基本上就跟这个无人机啊、低空经济啊就无缘了。 이번 조처는 중동 사태에서 확인된 드론의 침투력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등 최근 불안한 국제 정세를 계기로 방공망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보안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이번 조처로 중국이 신성장 산업으로 추진해온 드론 산업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공산당 지도부가 위치한 베이징의 안보 확보를 더 우선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KBS 시사기획창 약을 끊는다는 것에 관하여를 취재한 황현택, 오광택 기자가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한 제209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기획보도 부문상을 받았습니다. 해당 보도는 마약 재범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국내외 재활 인프라 등을 추적한 작품으로 심사위원들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 문제에 대해 사회에 강력한 경각심을 줬고 완성도 역시 뛰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while Iran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중동 해상 물류에 큰 차질이 빚어지자 사우디아라비아 제다항이 대체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걸프 지역으로 향하던 해상 교역이 막히면서 홍해를 통한 우회 물류가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분쟁 지역에서 약 1,100km 떨어진 제다항은 걸프 국가들의 핵심 물류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홍해의 항구 물동량이 30% 증가했고 제다항은 최대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audi government has been extremely involved in making sure that roadblocks in terms of the actual capacity in the terminal in Jeddah. 걸프 지역은 식량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물류 차질은 곧바로 식량과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Food and medicine are the priority. Whether it is for the UAE, whether it's for Saudi, whether it's for Bahrain or Kuwait, and any other country within the Gulf. 하지만 전쟁이 확대될 경우 걸프 지역으로 이어지는 이 핵심 물류 생명선마저 위협받으며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도 충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중국은 벌써 꽃가루 시즌이 시작돼 각 지역이 다양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촨성 청두.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꽃가루 시즌에 대비해 관계 당국의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고압 물대포를 이용해 가로수와 공원 식물 등을 씻어내고 일부 나무에는 꽃가루 날림을 억제하는 약물을 주사하기도 합니다. 베이징은 꽃가루 확산을 막기 위해 꽃가루 고정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꽃가루 고정제 분말을 물에 섞어 분사하면 꽃가루 표면에 막을 형성해 이를 가라앉히는 방식입니다. 和在树上的这个叫雄秀花能够给它包裹住成膜，成膜后沉降，这个呢就是不会在空气当中飘散。另一个呢，就对树上的这些雄秀花还没有开裂的。 전문가들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완전한 예방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외출을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고 외부 활동 후 귀가하면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외국인과의 공생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사회의 다양성이 생긴다는 긍정적 시각과 함께 언어와 문화 차이에 따른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공존을 위한 노력으로 주목받는 기업을 소개합니다. 군마현의 한 전자기기 제조업체. 직원 50명 중 10명이 베트남인입니다. 本当に欠かせないというか、本当に力を発揮してくれているというか。 이 회사가 외국인을 채용한 건 20년 전 인력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오해가 생겼고 기숙사 소음 등으로 주민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고민 끝에 일본어 교육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 직원들이 직접 만든 교재로 업무 시간까지 할애하며 끈기 있게 가르쳤습니다. 간판 고토반 가란 무드카시 고토반 마데 일본인 동료들은 정기적으로 기숙사를 방문해 쓰레기 배출법 등 지역사회의 규칙도 알려줍니다. 회사 측은 교육에 시간은 걸리지만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이 회사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남동부 가지안테프의 한 골목 작업실. 경쾌한 망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곳의 주인 데메리 씨는 과거엔 드라마를 좋아하는 평범한 시청자였지만 이제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화려한 검을 만드는 장인입니다. Yani tarihi diziler, Osmanlı dizileri, okuduğumuz kitaplar hepsi tamamıyla bize kendi tarihimizi anlattığı için bu bizi çok etkiledi. 그의 제작 방식은 고집스럽습니다. 대량 생산되는 기계식 공정을 거부하고 오직 오스만 제국 시절의 전통 기법만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검 한 자루 제작에 들어가는 시간은 최소 4일. 디자인이 복잡하면 그 이상의 정성이 들어갑니다. 정성이 깃든 그의 작품은 전 세계 수집가들은 물론 실제 영화와 TV 제작팀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조상들의 기상을 내 손으로 구현하고자 만들기 시작한 그의 검은 이제 튀르키예의 역사를 세계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대전 안전공업에서 화재가 일어난 지 열흘 만에 희생자 14명의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유족들은 안전공업에서만 43년을 일하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고 오상열 씨의 마지막 길을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돼 손녀를 깜짝 놀라게 하고 주말이면 어린 손녀의 손을 쥐고 공원을 거닐던 할아버지.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 손녀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써내려간 편지에는 할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가득 묻어 있습니다. 1983년 입사해 43년을 한 회사에서 묵묵히 일해왔던 고 오상열 씨. 안전공업이 첫 직장이었던 고인은 정년 후에도 왕복 2시간 거리를 매일 출근하며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계약직 하신 것도 그냥 손녀딸 간식값이라도 더 벌겠다고 매일 편도 1시간 거리, 왕복 2시간 거리 출퇴근하셨던 거예요. 이번 발인을 끝으로 안전공업 화재 참사 희생자 14명의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화재 발생 열흘 만입니다. 유족과 동료들은 고인의 마지막 길을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미연에 조금 더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개선할 거 개선하고 했었으면 이렇게 대형 참사까지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안전공업의 소방훈련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동관 1층 진입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은영입니다. 기온이 크게 오른 강원도 산천에는 완연한 봄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백두대간 깊은 골짜기에 고개를 내민 봄의 전령사 보춘난 소식을 노지영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메마른 겨울의 흔적이 채 가시지 않은 동해시의 한 야산. 빛바랜 낙엽 더미를 비집고 연두빛 생명력이 돋아납니다. 3월에서 4월 사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알린다는 난초, 보춘난입니다. 언뜻 맹문동을 닮았지만 잎새 가장자리를 따라 흐르는 섬세하고 까슬까슬한 결이 보춘난 고유의 자태를 드러냅니다. 연두빛 꽃잎은 화려하진 않아도 단아하고 절제된 미학을 품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채취로 영동 지역에서는 자취를 감추다시피 한 보춘낫 군락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저희들이 그 자연환경 조사하는 진행 과정에서 군락지를 발견하게 됐죠. 희소성이 굉장히 높은 식물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굉장한 그 자산이. 보춘란이 틔운 봄의 신호는 산자락 곳곳으로 번져갑니다. 보랏빛 치마를 펼친 처녀 치마가 고운 자태를 뽐내고 바위 틈 동강 할미꽃과 황금빛 복수초도 하나둘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무분별한 채취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인 만큼 눈으로만 보고 마음으로 담아가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우리 소중한 자산인 자생난초를 좀 지켜주시기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보춘란. 백두대간 자락에 스며든 작은 숨결이 다시 찾아온 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저녁이 되자 서울과 경기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다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10에서 5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60mm 이상의 봄비가 예상되고 경기 남부와 충청도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와 제주도는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구 12도, 광주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20도, 광주 21도까지 올라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7시 뉴스를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